2월 18일 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시장은 상승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연준의 신중론 속 기업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6% 상승한 6,881에 마감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8% 오른 22,753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6% 오르며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훼손이어 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거시경제 지표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시장이 올랐다는 점이 흥미롭군요.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연준 의사록 내용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장의 관심은 온전히 기업들의 성적표에 쏠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강력한 AI 칩 수요에 힘입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한 반면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주가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AI라는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오늘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한마디로 신중론 그 자체였습니다. 연준 위원 대다수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08% 수준에서 마감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강세를 보이며 97.7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며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사록 내용이 최근 발표된 뜨거운 고용 및 물가 지표 이후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매파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연준의 다음 행보가 철저히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다소 매파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의사록 내부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는 없었습니까?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이 이번 의사록을 충격 없이 소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사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몇몇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내부에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정책이 격격하게 쏠리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거시적인 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자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용한 지수 움직임 이면에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은 매우 컸던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구성 종목의 20% 이상이 20%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거대 담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제 실적으로 성장성을 증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철저히 옥석가리기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몇 달 늦춰지는 것보다 당장 우리 회사의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떠한지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옥석 가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였군요. 그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동일한 테마와 연관되어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최근 인수한 기업들의 통합 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성과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준의 신중론이 확인된 이상 이러한 실적 기반의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AI라는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다는 건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의사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6%, 나스닥은 0.7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오르고 유가도 4% 넘게 뛰는 등 거시 환경의 부담에도 시장의 시선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로 향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AI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1.2%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사이버 보안 선두주자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추면서 주가가 6.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는 AI라는 이름표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실제 AI를 통해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두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실적이 나빴기 때문인가요? 단순히 실적이 나빴다기보다는 회사의 전략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인수한 여러 기업들을 통합하고 고객들을 자사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지만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성 악화를 더 큰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팔로알토의 급락이 다른 사이버 보안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지스케일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이번 사태가 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고유의 전략적 문제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실적을 보여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나요?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현재 시장이 AI 테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바로 AI 열풍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2분기 가이던스 역시 월가의 기대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서버 구축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부문과 산업용 칩 부문에서의 강력한 수요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AI 인프라 확장 경쟁의 직접적인 수혜자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결국 주가는 2.6% 넘게 상승하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AI라는 테마 안에서도 진짜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앞으로 이런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AI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한다고 발표만 해도 주가가 들썩이는 묻지마 투자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제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AI를 통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월 산업 생산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0.7% 증가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성공적으로 접목해 수익성을 입증하는 기업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는 이른바 수익성 증명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게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피그마인데요. 별다른 소식 없이 4% 넘게 급등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피그마의 주가 움직임은 펀더멘털보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종가 기준 4.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 기업이 AI를 통해 디자인 툴을 넘어 협업 운영 체제로 진화할 것이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화려한 이야기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성장 스토리와 재무제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주식 기반 보상, 즉 SBC입니다. 2025년 11월에 제출된 10Q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첫 9개월 동안의 매출은 약 7억 5,200만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주식 보상 비용은 무려 11억 4,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돈의 152%를 주식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갭 기존 순손실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더 심각한 것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년 만에 유통 주식 수가 46.5%나 폭증했는데 이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시장의 기대감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막대한 주식 보상을 AI 시대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디자이너 수에 따라 과금하는 좌석당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 AI 기능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하여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회사는 스스로의 공시자료를 통해 AI가 오히려 디자이너의 효율성을 높여 기존의 핵심 수익원인 유료 좌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기 잠식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자리 잡기 전에 기존 사업 기반이 먼저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불확실한 희망과 현재의 명확한 리스크가 충돌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주가 급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피그마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존재하지만 그 대가로 현재 주주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과도하게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늘과 같은 급등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 개선보다는 AI라는 거대 서사에 대한 투기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을 초과하는 주식 보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희석 문제는 설령 회사가 미래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감보다는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재무적 현실과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연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섣부는 정책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근 뜨거웠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주요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며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더욱 주시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겠군요. 당장 내일은 어떤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일은 우선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5천 건으로 이전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약 이 수치가 예상보다 크게 높게 나온다면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발표되는데
이는 제조업 경기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도 중요하지만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가일 텐데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물가 지표가 또 있습니까?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PCE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0.3%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보다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약해졌다는 우려를 키우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 남은 이틀간 발표될 지표들이 향후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하겠군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시장은 당분간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준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별 지표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종합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향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2월 18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